자, 화작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화작 영역. 이게 전 이 화작 영역 보면서 진짜 화작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쓰셨을까요? 이게 화작에 좀 도외시하는 여러분이 조금 화작을 관심이 없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므로 화작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화작 강의 짧은 강의 많으니까 제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발표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 발표 지문에서 포인트가 되는 문제는 36번 문제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것이, 발표니까 비문학처럼 거시적 독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단락에 딱 보니까 눈을 개폐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물고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눈 개폐 물고기에 대한 거야. 근데 이 물고기를 두 가지를 제시했지. 첫 번째 물고기는 말뚝망둥어. 이름도 어려워. 말뚝망둥어. 망둥어를 제시했고, 이 말뚝망둥어는 어떻다는 거죠? 눈 개폐의 원리를 먼저 얘기했어요. 눈 개폐 원리. 개폐, 어떤 식으로 눈이 개폐된다는 원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개폐 원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눈 구조를 뭐와 비교했냐면요, 둥근 망둥어와 비교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이 눈 개폐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자, 눈 깜빡인 것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를 통해 갯벌에 살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물고기가 나왔으니 그 물고기가 이름이 뭐야? 이름도 재밌는 꾸꾸리야. 자, 이 꾸꾸리는 좌우로 개폐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포인트가 좌우 개폐가 포인트다. 사진을 딱 두 장 보여주면서 좌우 개폐를 통해서 뭘 한다? 빛을 조절한다. 얘가 뭐야? 야행성이라고 하면서 이 밤에 먹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연다. 그리고 낮에는 닫는다. 이 관점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 정리해주는 지문입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포인트의 거시적 독해를 정확하게 잡았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3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문을 하고 청중에 반응을 한다. 여기 봐. 어떤 활동을 할까요? 대답을 듣고 반응하는 거 있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36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요게 이제 정답률이 60%였는데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는 게 기억입니다. 기억 한번 가볼게요.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고기에 대해 흔히 보기 어려운 모습을 떠올리도록 청중에게 요청했다. 첫 단락에 있죠. 눈이 감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잘 떠오르지 않죠? 여기 나왔잖아요. 오케이. 1번 쓴 애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매력적인 선지가 몇 번이냐면 4번인데요. 좀 이따 가볼게요. 자, 말뚝망둥어의 눈의 개폐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눈과 눈 아래 피부의 움직임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어떻게 나왔냐면 과정이 나오죠. 동영상을 보였으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말뚝망둥어가 눈을 닫을 때 위로 볼록 솟아있는 눈이 아래 구멍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눈 아래 피부가 올라와 눈을 덮어줍니다. 순서가 나왔잖아. 오케이. 자, 말뚝망둥어의 눈의 개폐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말뚝망둥어와 둥근 망둥어의 눈 근육을 비교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4번. 두 물고기의 눈 개폐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말뚝망둥어의 동영상과 꾸꾸리의 사진을 제시했어 이거지. 분명히 지문에 있어.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나왔고요.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나란히 놓인 두 사진이 보이시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사진 나왔잖아. 자, 꾸꾸리 눈이 개폐된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는 게 두 사진의 순차적인 게 아니고 나란히 제시한 거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요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30번은 학생들의 반응을 갖고 그냥 문제를 풀면 돼요.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답은 4번입니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정보의 효용성을 판단한다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효과가 없는 거야. 이게 효용성이잖아. 그럼 학생 1에서 지금 효용성. 야, 어떤 내용이 빠졌잖아 이거지. 그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지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학생 3도 마찬가지로 믿을만한 것인가? 신뢰성을 지금 판단하고 신뢰성을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지. 효용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둘 다 틀렸어. 자,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고요. 문제는 두 번째 지문이야. 길죠? 이 두 번째 지문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결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가에서 이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대화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왔다 갔다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40번 문제. 얘가 지금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전도 깜짝 놀랐어요. 정답률이 35%, 오답률이 65%짜리야. 자, 이거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30 몇 번 문제가 포인트라고요? 40번 문제가 포인트입니다. 40번은 별표를 한번 쳐보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화작 만만치 않습니다. 화작 똑바로 읽으셔야 되고요. 가를 읽을 때 뭐 하셔야 된다고? 정리를 하면서 읽었어야 돼. 자, 가볼까? 교재에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글을 싣기로 했잖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는 전통 한지에 대해 쓰기로 했대. 그럼 이게 전통 한지에 대해서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볼까? 조사해보니 유럽에서는 손상된 종이 문화재를, 자, 우선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전통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얘기해볼까? 얘가 첫 번째야. 그래서 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통 한지에 대해서 우수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고 아니면 번호라도 붙이시라고. 아셨죠? 가봅시다. 조사해보니 유럽에서는 손상된 종이 문화재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용도로 우리 전통 한지를 사용하고 있대. 와, 그렇구나. 나도 봤는데 전통 한지가 보존성이 좋아서 그렇대. 그럼 결국 우수성은 뭐야? 보존성에 대한 거야. 그렇죠? 오케이. 펄프로 만든 서양종이는 빛에 취약해서 변색, 퇴색이 발생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보존성이 좋다는 거 아니구나. 오케이, 됐어. 서양종이는 빛이 받으면 색이 잘 변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더 강하다는 말이지. 오케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자기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죠. 오케이. 얘가 몇 번입니까? 39번에 1번 선지를 얘기하는 거죠. A 문제니까 A까지 읽으면 곧바로 덤비십시오. 충분하니까. 또 중국, 일본에서도 전통한지처럼 당나무로 만든 종이가 있지만 전통한지는 섬유조직이 교차로 배열돼서 더 질기고 오래간대라고 돼 있어. 2번 선지 가볼까? 39번에 학생 3은 학생 2의 말한 내용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정보를 덧붙인 거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선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수성은 두 가지야. 첫 번째 빛에 강하다. 두 번째는 뭐다? 그렇지. 교차 배열돼서 질기고 오래 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다? 보존성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했어.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전통한지가 정작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대. 이게 문제점인데요. 전통한지 사용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가볼까? 맞아. 잘 사용되지 않으니 제작업체도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 또 전통한지가 계승될 수 있었던 건 장인들의 역할이 큰데 요즘은 기술 전수받은 사람도 별로 없대. 잘 사용되지 않는 원인을 얘기하고요.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전통한지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뭘까? 세 번째는 뭐다? 해결 방안이야. 그렇죠? 오케이. 자, 해결 방안의 첫 번째 얘기하는 거 누굴까? 우선 높은 품질을 유지해야지.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다? 품질 유지. 누가 얘기하는 거지? 학생 2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국내산 당나무만 사용해야 돼. 또 기술 전수 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품질 유지, 원형을 중시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학생 3이 얘기합니다. 그래. 품질 유지도 중요해. 하지만 어떤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전통한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학생이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 그것만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난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전통 한지로 만든 생활용품이나 공예품도 있잖아 이거지. 자, 그럼 여기에 약간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데에서 쓰이는 한지는 기계로 만들거나 수입산 당나무로 만든 품질 낮은 한지가 대부분이야. 그렇게 해서는 전통을 계승하기 어려워라고 한 거죠. 이것도 좀 반박한 거죠. 학생 3이 또 얘기합니다. 민간에 쓰이는 한지가 대부분 품질이 낮은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네 말 정확한 거야? 라고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그리고 옛것을 유지해야만 전통이 계승일까? 보존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봐. 많이 사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뭐냐면 3번 선지, 39번에 3번 선지 가봅시다. 학생이는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한 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어. 4번 선지 가볼까? 학생 3은 학생 2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오케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죠. 5번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건 한쪽으로 치우쳐다 이런 거잖아. 아니죠. 공정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39번의 답은 5번. 요까지는 좀 할만한데. 그쵸? 오케이. 그 다음 가에서 더 가면 학생 1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 전통한지 원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둘이 사용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거지. 얘는 원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거고요. 얘는 사용이 많아야 된다. 요거 말하는 거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통한지와 그 제작 기술의 자부심을 갖고 명품 가치를 지켜나가 전통한지가 더 사랑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난 사용가치 측면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사용가치 측면이야. 얘는 전통을 지키는 측면이고, 비록 품질이 옛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실제로 전통한지가 친환경의 소재, 인체 친환경 소재로 친환경 소재, 인체 친환경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얘기 잘 들었어. 들으면서 메모해 두었으니 잘 정리해서 글을 써볼게 라고 하면서 학생이 글을 쓰겠지. 오케이. 다 읽은 다음에 가에 대한 문제는 풀자.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참여한다. 이런 거 없어. 참여자가 추후의 모음, 추후 모음 안 나왔어. 자, 대화 참여자의 입장 확인하는 합의 이끄는 거 없어. 질문하여 대화 내용을 전환했다. 그렇지. 어디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이죠. 답은 4번입니다. 대화 참여자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쉬운데 얘도 왜 그랬는지 여러분 되게 그 시험 본 선배들이나 여러분들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정리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39번. A와 B 나타나는 의사소통 아까 말씀드렸고 40번 문제 가보자. 얘가 오답은 베이스 5 안에 들었어. 자, 보시면 나를 읽어야지 알 수 있죠. 그럼 나를 읽을 때 요 가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결이 되게 중요해. 그럼 한번 연결하면서 읽어보자. 나를 보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고유 방식으로 제작된 전통한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유산이다. 이에 문화재청에서 전통한지와 그 제작 기술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 한지, 이 기술을 선정했다. 요까지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지의 장점, 아하, 장점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다 이렇게 장점이라고 메모 한번 해봐. 아까 우리 장점 뭐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보존성. 요거야 연결시킬 수 있겠지. 자,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데 그중 대부분이 전통한지에 기록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아하, 그만큼 보존성이 유사하다는 것에 뒷받침이 앞에 대화에는 없었지만 이런 게 추가됐어요. 전통한지처럼 당나무를 원료로 하는 주변국들의 종이와 비교해도 전통한지의 섬유 조직 교차로 배열되어서 더 질기고 보존성이 좋다. 잠깐, 여기 뭐냐면 빛의 안정적이라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됐고 이런 식으로 읽어보라고 알았지. 그럼 대단히 쉽다고. 무조건 나와. 아셨죠? 오케이. 참 요거 이 선생님 수업 시간 진짜 많이 하는 건데요. 화작에서 가하나가 나왔으면 연결시키는 거 이게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 전통한지는 사용 부진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 그럼 얘는 지금 위기의 우려 상황, 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뒤에 해결책 나오겠지. 자, 유럽에서는 우리 전통한지를 손상된 문화재의 복구에 사용하는 등 관심이 높은데 정작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잠깐 여기 봐. 어이구 재밌다. 여기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가에서는 어디 나왔었죠? 학생 2가 맨 처음 학생 2 부분. 여기는 보존성을 높이는 우수성을 부분에다 여기 나온 건데 여기는 지금 우려 부분에 나왔어. 그렇죠? 제작업체도 전수자도 줄어들어 향후 전통한지의 명백히 끊어질까 염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전통한지 계승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노력의 첫 번째 우선 나왔어요. 첫 번째 노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전통한지의 원형을 지켜내기 위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품질 유지. 아하, 얘는 뭐야? 학생 2의 의견이네요. 이를 위해 재료 측면에서 국내산 당나무만 사용해야 된다. 재료 측면에서는 그렇고 제작 기술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하고 기술 전수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 아하, 다음으로 두 번째. 전통한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용 확대. 자,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은 공공 부분에서 전통한지 사용을 장려하고 문화재 수리에도 전통한지를 사용해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 전통한지 활용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전통한지는 친환경 소재를 지원받아 얘는 사례를 제시한 거야. 침구류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그 응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한지와 그 제작 기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전통한지가 더욱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제작 기술의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 읽어봐. 그러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어. 잘 봐봐. 자, 우선 보존성이 여기 보자. 문화재 상태 복구에 대한 유럽이죠. 유럽. 이거 유럽 아까
분명히 여기서는 우수성에서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뭐야? 우려 부분. 우리 여기는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까? 가보자. 학생이 발화를 토대로 작성한 기억은 여기까지 맞아. 학생이가 뭐야? 분명히 유럽의 손상된 종이 문화재를 원상태로 돌리는 용도로 우리 전통 한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A 부분에서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이 별로 적다. 사용이 적다는 우려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죠. 다음 몇 번? 1번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1번 선지 쓰고 제꼈거든요. 이게 3문단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3문단에. 근데 학생들은 제대로 연결이 안 됐으니까 마저 우수성 부각이지. 가의 우수성 부각이지. 이 나에서는 우수성 부각으로 사용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많이 쓴 게 4번 선지야. 자, 봐봐. 우선 기억 보면, 니은 보면 보존성이 뛰어난다.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때. 세 개의 기록 유산은 거의 다 뭐야? 전통한지로 되어 있다 이거죠. 거기서 뭐야?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장점 부분에. 그죠? 오케이. 학생 3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디귿은 전통한지의 보존성을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가 제어됐다. 뭐야? 빛이 강하다가 제어된 거야. 맞죠? 오케이. 학생 3에서 빛이 강하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이. 4번.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리을은 리을 가보자. 전통 방식 국내산 당나무 기술전수. 어허. 학생 2에 어디 있냐면 B의 맨 처음 부분 높은 품질 유지해야 돼. 그러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국내산 당나무 사용해야 돼. 또 기술 전수도 필요해야 돼. 그런데 분류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몇 단락에 있습니까? 네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그렇죠? 이를 위해 두 번째 줄. 재료 측면에서는 또 제작 기술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보다 분류한 거 맞네요. 범주한 거지. 여러분 충분히 천천히 가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왔다 갔다 가는 게 더 많아. 알았죠? 학생이 발화를 토대로 작성한 미음은 미음 가볼까? 정부 차원. 그렇죠? 정부 차원 무슨 방안이 있을까 이거죠. 전통 한지 확대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정부 차원에서 자 문화재 수리 이런 것도 전통 한지 쓰고 공공 부분에서 전통 한지 사용을 장려한다. 여기 나왔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야. 처음에 읽을 때만 잘 읽어. 자, 글쓰기 방식. 적절한 것은. 그렇죠? 오케이. 다음은 3번입니다. 일예로라는 부분이 있죠. 일예로 친환경 소재 지원받는 의류, 침구류 제작. 여기 나온 거 있죠? 오케이. 이 부분이 주장의 친환경성을 제시한다. 나머지 거는 없습니다. 통과. 42번. 이게 마지막 문단은 고쳐 쓴 건데요. 어디가 나왔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그치? 오케이. 여기 부분 보면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면 1번 전통한지와 그 제작 기술의 원형을 보존하여 품질을 보존하는 한편 2번 전통한지의 사용을 확대하여 전통한지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거를 얘기한 거죠.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제시한 거야. 그럼 다음 몇 번? 3번이죠. 여기는 지금 해결 방안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사랑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점만 잘 찾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 답은 3번입니다. 43에 45번. 자, 기후변화에 대한 거. 자, 지문이 짧습니다. 초고가 나왔으면 뭔가 고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 나오겠죠.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나왔고요. 44번. 초고를 읽은 조사의 조언이다. 이런 게 나오겠죠. 교사의 조언. A 작성할 때 한 거. 그 다음 45번 문제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수집한 자료. 이 45번 문제도 오답률이 지금 뭐다?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 이게 왜 둘 때 공통점이 뭘까? 답 1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좀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한번 가볼까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여기 봐. 기후변화에 관한 글을 쓴데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변화. 그렇지. 문제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청소년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참여해야 돼. 이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대. 그러나 청소년의 참여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목화시키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가보자. 청소년 기후변화에 대응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니까 번호 붙여. 첫 번째,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응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자, 원인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대응 방안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대응하는 거야? 모르겠어. 자, 많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참여하기 어렵다. 의지는 있지만 참여하기 어려워. 반대로 방안을 알면서도 그래 나 방법 알아.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대.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방안을 알아. 알지만 참여 X야. 그 이유가 뭘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큰 과제라고 해서 자신의 실천 효과가 없다고 본다 이거지. 아, 내가 하는 건 효과가 없어. 이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게 모르는 거야. 의지는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여기까지는 뭐야? 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뒤에 뭐 나오겠니? 너네 생각해봐. 해결책 나오겠지. 해결 방안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이렇게 나와야죠. 요 2개 그대로 해결 방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위 고려할 때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우선 1번.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야 된다. 방안을 알려줘야지. 이때 대응 방안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사회적 차원의 것까지 다양하다 이거야. 생활 속에서의 실천과 함께 그러한 실천은 사회적 차원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구성원 개개인의 공동체의 노력이 개개인과 공동체 노력이 어우러질 때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뭐야? 방법 알려줘라. 알려줌. 근데 이 방안이 어떻게 돼? 생활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시켜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 자신의 활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형성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지. 내가 하는 실천 활동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야. 긍정적 인식 형성, 자발적 참여. 그렇죠? 오케이.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려면 대응 활동이 효과 있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활동에 대한 얘가 뭐냐면 두 번째. 상황 개선할 수 있는 인식. 너가 한 것이 상황 개선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긍정적 인식이 나와야겠죠. 오케이. 자발적 참여 이끌어낼 수 있다.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려면 대응 활동에 효과가 있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 경험이 필요해.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를 도울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야. 개인 및 공동체 차원의 실천과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천해야 되고, 요게 이제 1번이었죠. 그 다음 지원이 뭐야? 그렇죠. 요거. 참여 지원했는 학교가 변화에 대한 대응이 청소년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 43번.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자, 봐봐.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유도하는 방안. 2가지 나왔었죠? 오케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 안 나왔어. 지원해야 된다만 나왔지 정책은 없죠? 낮은 원인 나왔고요. 인식형성, 긍정적 인식형성. 그렇죠? 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 참여 필요성. 맞죠? 오케이. 뭐 어렵지 않고요. 요거는. 그 다음 44번. 글의 제목은 글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서 표현하는 게 좋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1번 심각성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오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드러내야 돼. 오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인 및 공동 차원의 실천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기후변화의 정책 학교 실천이에요. 이거 뭐야? 심각성 없잖아. 여기도 심각성 없고. 환경이 위협받는 삶, 심각성 나왔네요. 오케이, 1번. 인간 중심의 삶에서 환경과 공존한 생활로 전환.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문단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없어요. 기후변화의 문제, 청소년의 모두가 실천을 도우고 여기도 지금 뭐야? 심각성 없죠. 미래에 위협하는 기후변화, 1번 나왔죠. 실천을 도와 청소년의 삶에 대응할, 실천을 돕는다는 것이 지원한다는 말이겠죠. 대응을 실현할 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요까지는 괜찮았어. 이제 문제 45번이야. 가보자. 이거 할 때 얘가 지금 정리가 돼 있잖아. 그럼 머릿속에서 얘가 뭐와 연결될까?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보자. 참여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 참여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죠. 별로 관심이 없어서.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모른다 이거죠. 이거 아까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거. 얘 뭐야? 2번에 해당되는 거네. 그래서 기회가 없다는 것도 나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1번이죠. 별로 관심이 없어서는 모르겠어. 넘어가 보자. 기억의 일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다. 특히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 건 1번 확실해.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거. 자, 그럼 얘는 뭐야? 2번에 해당되는 거지.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될 수가 없지. 한 개는 원인 1번이고 밑에는 한 번 원인 2번이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구체화시키면 안 되지. 답은 1번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않다는 것을, 자, 봐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않다는 것을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 생각하는 이유로 제시하면 안 돼. 왜? 이거는 원인 2번이고 얘는 원인 1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이걸 만약에 분류만 잘하면서 읽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쓴 게 지금 3, 4, 5인데요. 뭐 2번 너무 쉽고요. 3번 가볼게요. 디귿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에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을. 이거 나와 있습니다. 디귿 보니까 폭염을 뭐 많이 받는데요. 알았죠? 오케이.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근거로 1문단에 추가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공감대 형성의 근거. 왜냐하면 지금 1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왜냐하면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거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돼 라는 거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의 1과 2를 활용하여. 자, 1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참여한 활동을 얘기하는 거야. 분리배출, 절약, 개선활동, 인식 제고,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 교육 및 활동, 참여기업 제품 활용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보면 4번 기억의 1과 기억의 1을 활용하여 청소년 다수가 다수간 참여 활동들을 참여 기회가 없다고 답한 청소년들. 자, 기억의 2죠. 참여 기회가 없다고 답한 청소년들의 기획 1이 있죠.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사례로 이게 뭐야? 이제 기억이 있는 거지. 그치? 이 활동들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3문단에 추가하면 되겠지. 3문단에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3문단에 보시면 방안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4번도 적절하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오케이. 자, 5번 선지. 기억의 2와 니은을 활용하여 자, 지역 환경 개선 활동이나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활동들을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 학교가 지원할 사례로 4문단에 구체화된다 이거야. 봐봐. 캠페인을 연계할 활동들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캠페인. 학교와 연계 활동들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 기후변화에 대응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참여자들은 기존 교육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으나 청소년들이 실천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의 실천적 연계형 이거죠. 사회와 연결시켜야 된다 이거야. 분명히 여기서도 그렇죠? 사회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 2번에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었냐면 공동체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보자. 4문단에 청소년의 긍정적인 형성을 위해 학교가 지원할 사례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5번 선지도 적절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화작 만만치 않고요. 특히 45번의 유형 자료 활용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자료와 이 지문과의 인과관계를 연결관계를 잘 따지는 연습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화작 무시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꼭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화작 다 맞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작 여러분들 잘 해설 강의 듣느냐고 고생하셨고 선생님은 다음 더 좋은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